안녕하세요. 주루셉의 줄리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 동안 벌써 뭐 연말 연시가 지나고 이제 곧 3월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3월 하면 새학년, 네, 새학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이 또 아이들 이 새학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점에 뭐 좀 불안감도 커지실 수 있고 또 걱정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학업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간으로 뒀던 체교과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저의 또 그 경험 또 이 소신을 오늘 좀 영상에서 담아드리면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켜게 됐고요.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이렇게 멤버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육아 멘토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아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각자 개개인의 어떤 또 궁금증, 아이를 키우면서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갖고 계시는 고민이나 그런 궁금증, 특히 제가 체교과와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이렇게 제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체교과 엄마표 영어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념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으실 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네, 계속 그런 관리를 해드리는, 네, 그런 멤버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멤버십 회원님이 아니어도 제가 지금껏 저희 아이를 이렇게 키워오면서 제 주위에 가까운 분들과도 이렇게 체교과 엄마표 영어를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참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껏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도 그 많은 분들께서 항상 주셨던 그 공통 질문을 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체교과와 엄마표 영어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다시 확신이라든지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네, 오늘 영상에서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네, 제가 그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사실 그 뉴스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네, 진짜 변명이 아니라 제가 좀 많이 바쁘거든요. 하고 있는 일도 많고 맡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네, 뭐 교육 관련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어쨌든 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좀 영역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기는 한데 제가 그 뉴스 제목을 보고 그냥 감이 왔어요. 그 요새 7세 고시라는 뉴스가 좀 네, 이슈가 됐었는데 아마 저 그 구독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미 제목만으로도 그 느낌을 알겠고 사실 제가 그 저희 아이를 지금까지 이제 키우고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를 포함해서 또래 아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이렇게 안타까움이 이렇게 드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 7세 고시라는 그 뉴스의 어떤 현상과 매치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이제 안타까운 그 주의 상황을 보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수록 신생아기, 유아기 특히 이렇게 보면 누구나 그 아이들마다의 그 정말 타고난 능력도 있고 아이들마다 본인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이 굉장히 그 영혼이 맑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할 때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만의 그 타고난 어떤 그 생생한 그리고 싱싱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든 배우고 싶어 하는 그 기본적인 본성이 있어요. 근데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 싱그러운 에너지가 있는 그런 상태일 때 그런 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아이에게 접근하게 하고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본연에 갖고 있는 정말 그 싱그러운 에너지를 정말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로 잘 발산을 하면서 자라느냐 아니면 아이가 비록 정말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열망은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있지만, 잘못된 학습 방법으로 인해서 그 갖고 타고난 에너지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면서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점점 빛을 좀 잃어가느냐. 이런 게 지금까지 저희 아이를 이렇게 중학교 1학년까지 키우면서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경우들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더 그렇고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다 보면 이제 정말 사춘기들이 다들 아이들이 이제 겪고 있는 시기고, 그러면 정말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뭐 잘해봐야 여기고 또 못해봐야 여기여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잘한다 못한다라는 의미가 정말 그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하지만 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이제 저희 아이도 가지 않았던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로 가면 정말 그 잘한다 못한다의 이제 갭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 정말 어린 그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때, 요때 아이들에게 너무 그 지나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지나친 학습 양과 학습 방법을 뭐 부모님이 되셨던 선생님의 어떤 이 강요로 이루어졌을 때는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잘한다라는 거는 이 뒤에 잘한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때 잘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크게 두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와봐도 그게 더 이제 알겠어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보다도. 이 뒤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아이에게 이만큼의 학습량을 시켰는데 아이가 좀 잘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대치가 또 더 커져서 그러면 아이에게 더 많은 양과 학습 방법을 푸시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점점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학습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학습 양도 아니었을 때는 점점 그 부작용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중학교 시기, 이때 이제 정말 증폭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유아기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막 뭐 연산도 너무 잘하고 너무 빨리 잘 풀고 미스테이크도 없고, 그래서 대회도 나가보면 상도 받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잘하는 아이, 우수한 아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갔더니 그 존재감이 없어진 거죠, 그 아이가.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학습적으로 막 두각을 보이는 건 아니고, 하지만 아이가 항상 좀 밝고 좀 에너지가 싱싱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관계도 좋고 좀 그렇게 잘 커가고 있던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또 두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가 굉장히 에너지도 밝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은데 알고 보니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네? 라고 보여지는 아이들이 또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 때 시작부터, 그때부터도 공부도 정말 잘하고 되게 밝은데, 심지어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또 운동도 잘하는데, 그 아이들이 시종일관 이렇게 잘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거치고 중학교 됐는데까지도 그런 이미지로 그대로 쭉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아이들이 1000명의 아이를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게 커가고 있고 아이들이 가는 길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좀 뭐랄까 보편적인 이런 몇 그룹으로 아이들을 나눠서 봤을 때, 너무 초반에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과도한 학습 방법과 양을 이렇게 주입을 했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잘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뭔가 자기 의견이나 소신이 막 뚜렷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잘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뒤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몰아치는 길로 가다가는 너무 안타까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 정말 이렇게 많이, 저희 아이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정말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체교과와 엄마표 영어를 제가 어쨌든 항상 근간으로 두고 저희 아이를 키워왔었고, 지금도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비록 이전보다는 학교에서 마치는 시간도 늦어졌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숙제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전에 그런 하루의 루틴에 비해서는 책 읽는 시간도 현저히 줄었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그때 그 어렸을 때 하는 것만큼의 양은 그 독서에 정말 쓰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학생이 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보면 하루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 책을 정말 그게 한 장이 됐건 한 챕터가 됐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책 읽는 순간을 아이가 겪지 않으면 정말 본인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소위 말해서 정말 그 찝찝한 그 여운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책을 읽지 않고서 지나가는 날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책에 대한 항상 그 기본적인 습관과 기본적인 어떤 사랑을 빌드업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부터 저는 초등학교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중학생이 됐는데도 본인 스스로 정말 뭐 학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문학 수업을 해서 그냥 숙제로 읽는 책이라든지 학교에서 숙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닌 정말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일 독서를 하는 중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주위를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그런 학생들이 주변에 좀 있으신가요? 많으신가요? 라고 제가 물어볼 수도 없는 게 정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히 제가 확신을 하건데 정말 주변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이후에 어떤 중고등학생인데 정말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매일 독서를 하는 친구가 있는지,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제가 정말 단언컨대 그 학생은 학교에서의 하는 그런 학업에 있어서는 별로 힘듦 없이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는 친구일 거라고 저는 정말 이제는 정말 더욱이 더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뭐 유아기면 더 좋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건 더 좋은데, 뭐 초등학교 저학년 또 유아기 이렇게 어린 시기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이 체육아를 하실 때 뭐라고 할까요? 그 타겟, 그러니까 단기 목표를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로 만들겠다. 요거를 목표 삼아서 한번 체육아를 길게 가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육아와 엄마표 영어를 하시라는 그런 방법적인 말씀들은 드렸지만 아마 중학생이 됐는데도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셔라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워딩을 써본 적은 아마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보니까 결국에는 그 어린 시기에 아이들에게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책을 자꾸 독서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그 이유가 그때까지 그냥 단기적인 어떤 시기를 두고 책을 읽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내 아이가 자라서도 책을 정말 스스로 읽고 책에서의 어떤 그 정말 독서를 통한 독서력, 사고력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 인격체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보니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진짜 본인 스스로 그게 본인의 어떤 하루의 루틴에 맞춰서 여건에 따라서 뭐 30분이 됐건 정말 심지어 10분이 됐더라도 자기 스스로 하루에 한 챕터를 읽는 아이라면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면 저는 체교과가 일단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아기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책 좀 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랬다가도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리고 5, 6학년 정도 되면은 아무리 그 전에 부모님들조차도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아이가 하루에 있어서 책 읽는 게 그냥 저 뒤에 이제 등한시가 되고 뭐 학교 공부, 학교 시험 그리고 학원 숙제에 그냥 하루가 오로지 포커싱이 돼서 독서는 이제 이미 뒤로 그냥 밀려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이 됐는데도 스스로 책 읽는 아이로 만들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으셔서 이 저학년 때 정말 아이가 책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또 보통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때쯤 되면 고비가 오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카데믹 그 학업적인 부분이 비중이 좀 더 높아지다 보면은 점점 이 독서가 밀려나서 그 어떤 체육아의 고비가 오는 그 시점에 마음을 잘 다잡으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자꾸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면 또 뒤에 5, 6학년 때 이 체교가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했던 저의 사례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한 방법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럴 수도 없고, 또 사실 이런 제가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좀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주 개인적인 어떤 세심한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인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지금까지 뭐 가정에서 어떤 책을 어느 정도로 시간을 읽고 계시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솔루션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어쨌든 전반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교과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데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막함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제가 딱 어떤 한 줄짜리 답을 드린다면, 목표를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정말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계신 길을 놓지 말고 쭉 가보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좀 약간 원론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체교과에 대해서 좀 그 받은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선 제가 최근에 그 받은 질문이, 지금 어린 그 유아기에 그 자녀를 키우고 계시면서 체교과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신데, 우선 한국 책과 한글 책하고 그 영어 책의 비중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은 비단 개인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라서 다시 한번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 유치원 다녔던, 그러니까 정말 아기 때부터 유치원을 다녔던 그 시기까지는 한글책과 영어책의 비중을 정말 숫자로 딱 나누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매달 그 책을 사는 비중이 거의 50대 50 였어요. 한글책과 영어책을 그러니까 딱 반반 비중으로 놓고 제가 책을 그렇게 매달 구매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한글책 전집을 그 달에 한 지를 드렸으면 보통 전집이 적게는 30권에서 50권 정도의 한 질이 되잖아요. 한 질 세트가.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달에 한두 세트 정도의 그 전집 세트를 샀었거든요. 한글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한 50권을 그러니까 뭐 건수로 놓고 본다면, 이달에 한글책은 50권 샀으면 영어책은 뭐 적게는 한 30권, 많게는 정말 한 50권 정도를 제가 구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책값이 이렇게 들으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글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개똥이네, 거의 뭐 VVIP라고 그 당시에는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개똥이네에서 제가 책을 구매하지 않은 지가 뭐 세월이 이제 너무 오래됐지만, 저희 아이 유아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제가 개똥이네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한글책은 제가 거의 한 10만 원 전후 후반대, 또는 이제 뭐 아무리 비싸봐야 20만 원은 절대 넘지 않은 선에서 책을 샀었고요. 한 달에 한 세트씩. 그리고 영어책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낫권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영어책도 뭐 10권 세트, 6권 세트, 한 작가의 그런 세트 묶음으로도 제가 많이 샀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언어의 그 책은 제가 거의 50대 50으로 사서 단 한 권도, 제가 제 돈으로 샀는데 단 한 권도 읽어주지 않은 책은 없었고, 저희 아이가 좀 좋아한다 싶은 책들은 제가 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뭐 기본은 100번 이상은 읽어줬었어요. 한 책을 가지고.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그러니까 이제 뭐 100번을 읽어준다라는 거는 뭐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한 2, 3년에 걸쳐서 저희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했다, 이제 그런 책은 정말 100번 이상도 읽어준 책들이 충분히 많았었고, 어쨌든
언어의 비중은 책으로 봤을 때 유아기까지는 50대 50.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이후로 놓고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를 국제학교를 초등학교 때 이제 보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정말 그 아카데믹한 학습적인 부분이 영어로 100% 수업을 하는 환경에 제가 저희 아이를 노출시킨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유학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제 학교에서 학습적인 거를 정말 영어로 수업을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아이가 영어 책을 집에서 이제 읽는 비중이 점점 이제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뭐 그 숙제로 받아오는 책도 영어 문화책, 영어 동화책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한글 유아 전집은 점점 이제 저희 집에서는 좀 밀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점점 저희 아이는 이제 영어책 비중이 훨씬 많아졌고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후부터는 거의 아이가 영어 책에 이제 많이 흥미가 너무 많이 이제 쏠렸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한글 책은 뭐 거의 이제 읽지 않은 아이로 이제 점점 커가는 그런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그 한국어 책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있어서는 영어체의 깊이는 정말 너무 압도적으로 이제 커가고 있었던 이거는 이제 저희 집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보편적인 말씀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을 때 한국식 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글책의 비중을 그때는 좀 더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해외 유학의 계획이 좀 있고 또 국제학교, 뭐 외국인 학교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 학교에 쓰는 학습적인 언어가 영어기 때문에 영어책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네, 그게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어떤 답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이제 영어 책을 이제 계속 이렇게 사다 보면 아무래도 구매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도서관의 책을 이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집에 사서 읽히셨는지 이제 이런 질문도 제가 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그 책유과 엄마표 영어를 제가 그 육아 서적으로 읽었을 때 대부분의 그런 작가 분들께서는 본인의 자녀와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히셨다라는 그런 경험담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제가 살던 항상 그 지역마다 좀 그 어린이 도서관도 찾고 좀 좋은 도서관들은 저희 아이랑 데려보면서 정말 많이 다니기는 했었어요. 뭐 너무 많다기보다는 빠지지 않고 그래도 뭐 정기적으로나 갔는데 저희 아이가 도서관에 이제 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막 탐험하고 그러면 책을 당연히 읽게는 되는데 이게 뭐랄까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만 보면 집에서 정말 엄마랑 막 널브러져가지고 막 맛있는 간식 꺼내 먹으면서 또 누워가지고 저희 아이 입장에서 막 누워서 엄마한테 여기 무릎에 막 기대가지고 듣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 막 이런 거 꺼내 들고 와가지고 아이가 막 되게 그 집에서 편하게 하면서 책을 읽어줄 때에 아이의 어떤 그 몰입이라든지 또 이 뭐라 할까요? 그 시간을 즐기는 그거와 도서관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널브러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리고 좀 큰 소리로 읽어주는데도 좀 제약이 있고, 큰 소리라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동화책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재밌게 읽어주고 했으니까, 그 읽어주는데 좀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고, 집만큼은 편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도서관을 가는 걸 막 싫어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제가 책을 읽어줬을 때보다는 확실히 덜 즐거워한다라는 걸 저는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엄마로서.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집에서 읽는 것이 저희 아이가 훨씬 책에 대한 사랑이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이제 다 제가 구매를 해서 읽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고책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꺼리낌 없이 한글책이든 영어책이든 중고책 이용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집에 책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제 영상에서 팁을 드렸던 것이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책을 그 양을 굉장히 방대하게 늘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책을 구매하면 예를 들어 어떨 때는 막 너무 뭐라고 할까요? 막 제가 그 목돈을 막 써서 한 번에 책을 확 많이 사게 된다거나 또 몇 달간 쭉 안 사고 있다가 또 확 산다거나 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기준을 딱 정했었거든요. 이제 저의 기준 같은 경우는 그 매달 1일, 그러니까 달이 딱 바뀌면 좀 사람들 마음이 좀 아무래도 약간 좀 뭐라 할까요? 다시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달 1일을 정해놓고 매달 1일에 제가 그 전달에 모아놨던 그 장바구니에 넣었던 책들을 한 번에 이제 구매 결제하는 그 날로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매달 1일이 되면 이제 제가 책을 결제하고, 그럼 한 2, 3일 되면은, 2, 3일 뒤에는 이제 택배로 책들이 이제 제가 배송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책 뜯는 이제 재미부터 해서 저희 아이랑 저랑 같이 책 뜯고, 책을 막 바로 어디 책장에 이렇게 막 뭐라 할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첫 달에 그 책 박스가 오면 막 거실에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애가 그 마음에 드는 책부터 골라오게 하고 좀 막 그렇게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책을 구매하면서 읽혔었고, 네, 책은 제가 좀 집에서 많이 이제 읽히는 거를 저희 집은 선택을 했었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잘 관찰을 하는 게 저는 이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었던 대부분의 모든 육아서는 그 작가분들께서 아이들과의 그 도서관을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여행하듯이 도서관 데이트를 하듯이 책 읽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하셨고, 거기서 많은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성과라기보다는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지만, 또 저희 집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저희 집은 저희 아이 자체가 막 엄마랑 정말 이렇게 막 부비부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누워서 장난감 꺼내오고, 저희 아이가 또 워낙 그 미니 카드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미니 카드를 막 제 옆에서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제가 책을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집에서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고, 또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또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책 읽을 때 누워서 막 자꾸 읽고 누워서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질문도 제가 좀 자주 받았었거든요. 누워서 들으면 어때?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책 읽는 시간에 자꾸 뭔가 어떤 사소한 잔소리를 한다거나 제약을 거는 거는 저는 책을 아이가 점점 싫어하게 만드는 아주 그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누워서 읽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오건, 저희 아이 옛날에 제가 책 읽어줄 때 그 미니카드를 가지고 오면 진짜 뭐 제 몸을 막 이렇게 훑어가면서 장난감을 막 윙윙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저는 전혀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장난감을 오히려 이 책에 막 끌어들이기도 하고 좀 애드립을 하면서 그렇게 읽어줬기 때문에 아이는 이 책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아이에게 그 예의 범절이라든지 행동 규칙에 있어서는 제가 좀 엄한 편이었고, 그런 걸 굉장히 좀 아이에게 그 기준을 제가 높이 해서 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제가 아이한테 막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책을 읽었을 때는 엄마가 한없이 너그러우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책 읽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엄마가 뭐 공부하기 싫으면 책 읽어도 된다 그러지, 잠자기 싫으면은 책 읽어도 된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연산 문제집을 매일 루틴을 풀 때 그것도 하기 싫으면 책 읽어도 된다 그러지, 또 아이가 막 장난감을 하고 막 이렇게 놀더라도 엄마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 받아주면서 읽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에게 있어서 독서, 책 읽어주는 시간, 또 책 읽는 시간은 그 하루에 있는 그 사소한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탈출할 수 있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그 어떤 책 읽는 시간에 대한 그 규칙이나 이런 거 좀 허무시고 굉장히 그 범위를 좀 넓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 이걸 자꾸 염두하시면서 책 육아를 저는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정말 스스로 부모님의 어떤 그 잔소리 없이 스스로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로 만들면 저는 책 육아는 이미 성공을 정말 반 이상 한 거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 치고 이 어떤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교의 학업적인 부분이 허투루 된다거나 낮은 어떤 학습에 있어서도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저는 정말 이거는 확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아이로 만들려면 아이가 이 유아기부터 초등 기간에 있어서 본인이 독서를 하는 이 모든 시간, 엄마가 읽어주는 시간이든 아이가 읽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즐겁고, 책 읽는 시간은
굉장히 행복하구나, 너무 좋다, 약간 이런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네, 아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책 육아에 있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셔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아이가 읽고 싶은 책에 대해서도 제한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읽어달라 하는 거. 예를 들어 이 책은 이미 아이가 뭐 100번을 읽어달라 했는데 또 그 책을 가져온다, 읽어달라고. 그래서 이 책 또 읽어,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마시고 또 읽어주죠. 와, 너 이 책 진짜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시는, 네,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는 이제 픽처북은 언제까지, 몇 살까지 읽히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극단적인 답까지 드린다면, 지금 저희 아이는 중학생 1인데도 아직도 픽처북을 읽어요. 정말, 네? 어떤 픽처북을 읽어요, 중학생이?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정말 그 유아기 때 읽었던 뭐 그룹팔로라든지, 정말 글밥 몇 줄 없는 그 픽처북을 아직도 좋아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의 그 스펙트럼은 좀 범위가 적을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키워오다 보니까 유아기 때부터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책 재밌게 읽어줬고, 또 이제 초등학교 기간도 그렇게 거쳐온 아이라면, 이 픽처북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의 첫 단계의 책이죠, 픽처북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첫사랑, 그리고 뭐, 자녀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 모든 것이 인간이다 보면 그 첫 번째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오래 각인되고, 그 경험이 좋다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그냥 무조건 인지가 되어 있는 거죠, 무의식 쪽에서.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유아기 때부터 출발해서 너무 그 픽처북에 대한 경험이 좋았고, 아이가 느꼈을 때 그 기억이 좋은 상태로 남아있다면, 중학생이 됐는데도 한 번씩 본인이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훑다가, 나 이 책, 나 너무 좋았어, 읽어봐야지 하면서 히히히 하면서 혼자서 막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 뭔지 알겠거든요. 아직 지금 유아기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엄마 입장에서, 이제 뭐 픽처북도 좀 제법 읽은 것 같은데, 한 몇백 권 읽은 것 같은데, 이제 리더스북 또 이렇게 가다 또 책도 뭐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당연히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픽처북은 제가 봤을 때 시작을 유아기 때 하셨더라도 내 아이가 리더스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 또 챕터북을 읽을 수 있는 단계를 가더라도, 갔다가도 또 다시 픽처북 있고, 또 이런 것 같아요. 픽처북에서 출발해서 이거를 한 몇백 권, 몇천 권을 읽은 상태에서 레벨업이 돼서 리더스를 가서 뭐 50권, 100권을 읽었을 때,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픽처북에 또 얘가 와서 또 놀다 가는 거예요. 또 놀다 가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또 책이 또 여전히 좋고, 이런 상태로 왔다가 다시 또 점핑을 하면서 리더스에서 또 더 많은 권수를 넓혀서 또 읽다가 또 픽처북에 와서 또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챕터북으로 점핑을 해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내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도 아이가 좋아했던 픽처북은 또 꺼내 읽어주고 본인이 읽기도 하고, 이런 책의 존재가 저는 픽처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픽처북은 그냥 책 육아를 하고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 그냥 읽게 두시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 진짜 뭐 대본 하나 없이 그냥 정말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술술 드리고 있는 건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에 끝까지 다 못 보시고, 이렇게 짧은 부분만 보고 다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한 영상에서 너무 긴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 힘든 것 같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이의 학업적인 아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 그게 아이가 너무 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든, 또 너무 못하는 엄마의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학업적인 결과를 뭐 어떤 테스트든지 아니 어떤 대회에서 보이더라도, 내 아이가 지금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심지어 초등학생이라면 거기에서 이리이리 하지 마시고,
체육아를 한번 꼭 믿고 좀 길게 가보셔라. 근데 좀 하다 말다 보다 이 체육아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장점은 사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비용은 당연히 훨씬 적게 들죠. 그리고 내 아이와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서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정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교육이 저는 체육아라고 생각해요. 비용도 사교육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들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쌈박한 뭐 교육적인 스킬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어떤 교육적인 뭐 그런 테스트, 대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는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인내심이 호흡이 길지 않으시거나 좀 소위 말해서 성질이 급하다. 이러면은 체교과를 엄마조차도 하다가 결국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게 긴 호흡으로 이렇게 체교과를 하다 보면 이 체교과만 정말 알차게 충분히 잘하셔도 학교에서 이 아이가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적인 부분은 오히려 저학년 때보다 고학년 뒤로 갈수록 이 효과적인 면에서 정말 내가 이 체육을 하길 너무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 순간이 정말 많아진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꼭 체육과는 좀 믿음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요즘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그런 7세 고시 맞나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그 너무 무리한 그런 학습은 제 채널을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길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걸 어떤 거를 내가 타겟으로 두고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는 내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데도 스스로 체교 있는 아이로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갖고 한번 체교과를 지금 이제 새학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다시 좀 그 심기일전하셔서 한번 믿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메시지는 이 정도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고 체교과 엄마표 영어 계속 꾸준히 그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킵 고잉 하시라고 제가 좀 더 자주 특히 지금 이제 새학년 시작하는 이 시점이니까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메시지에 이어서 저의 또 경험담 이런 걸 제가 좀 더 영상에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학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불안감 너무 갖지 마시고 체교과만 정말 잘 하셔도 그게 한국식 학교 교육이 됐던 뭐 외국식 교육이 됐던 내 아이가 정말 이 사고력은 물론이고 학습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